직무 교육을 한다거나 인수인계를 해야 될 때 그냥 클릭 몇 번으로 가이드를 짜라라락 뽑을 수 있어서 이제 비대면으로 효율적으로 업무 시간을 단축시키고 고객 만족도도 올라갈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스텝파워는 이제 유저가 컴퓨터 환경에서 하는 클릭이나 텍스트 등 업무 행위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30초 안에 그 행위를 매뉴얼이나 가이드 문서로 변환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고객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스 구독형 모델이라든지 혹은 이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이 보안이 강한 곳에는 온프레미스 형태의 엔터프라이즈 요금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임직원들이 다른 임직원들에게 뭐 직무 교육을 한다거나 인수인계를 해야 될 때 자리로 부릅니다. 그래서 자리로 불러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일일이 대면으로 알려주거나 전화로 알려주거나 뭐 사내 메신저로 막 텍스트 길게 알려주는데 저희 서비스로는 그냥 클릭 몇 번으로 그냥 20-30초 안에 매뉴얼이 10단계, 20단계 넘게 만들어지는데 대면으로 만나서 그거를 물어볼 필요도 없고 옆에 있는 사수분의 지식을 다 습득하고 이제 이 문화가 대면적으로 비효율적으로 했던 그러한 업무들을 이제 비대면으로 효율적으로 업무 시간을 단축시키고 사내 지식의 전파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어서 그렇게 많이 조직 문화가 바뀌어 나가고 있더라고요.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CJ 올리브영이라는 곳인데요. 거기는 이제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 비즈니스도 하는 곳인데 주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일단은 본사가 오프라인 지점에 배포하는 지점 가이드나 지사 매뉴얼들을 저희 서비스로 쉽게 만들어서 배포를 하거나 혹은 이제 내부적으로 올리브영의 플랫폼에 쇼퍼들이 이렇게 입점할 때도 우리의 플랫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들, MD들이 이렇게 또 전파를 하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ERP나 이제 그룹웨어나 그러한 매뉴얼들을 쉽게 만들어서 인수인계나 온보딩을 하는 데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CS 쪽도 되게 많이 활용을 하시죠.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요즘에는 이러한 툴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회사원분들도 임직원분들도 그런 툴을 구독해서 활용을 하거나 회사 업무할 때 업무 효율화 툴들을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술이 성장하다 보니까 그런 툴에 대한 난이도도 올라갔습니다. 이 기능은 어떻게 활용하지를 하면은 툴을 판매하는 곳에 이제 CS 채팅을 걸거나 이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채팅을 해도 막 텍스트로 뭐 누르시고 뭐 누르세요 뭐 어디 들어가세요 하면 텍스트 버튼이 안 보입니다. 이제 이게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 중 하나고 그 원인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화면 사진과 이제 텍스트 기반의 가이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솔루션 업체들이 그냥 클릭 몇 번으로 가이드를 짜라라락 뽑을 수 있어서 CS 담당자도 공유 방식으로 링크로 바로 공유를 할 수도 있어요. 링크 따라가세요 한마디만 하면은 고객들이 다 따라가거든요. 훨씬 더 CS 시간도 절감할 수 있고 고객 만족도도 올라갈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녹음 기능도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또 CS뿐만 아니라 업무를 알려줄 때도 말이 설명이 되는데 그거를 그냥 녹음 기능을 통해서 중간중간 스텝에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은 보는 사람들도 쉽게 더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상도 마찬가지로 너무 긴 영상은 아무래도 가이드를 따라가기 힘드니까 좀 짧게 숏 영상들 위주로 이렇게 스텝을 꾸려서 만드는 것도 저희가 지금 구상 중인 또 하나의 이런 스텝 바이 스텝의 툴에 대한 매뉴얼들은 캡처를 쉽게 자동화해서 저희가 만들어주는데 해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좀 더 기업의 디테일한 매뉴얼 시스템을 살펴보면은 되게 복잡한 프로세스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캡처 기반으로 할 수 없는 행동 기반으로 해야 되는 규율들도 있을 수 있고 조건들도 있을 수 있고 그걸 따라가야 되는 뭐 기준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방식은 표도 만들어야 되고 프로세스를 좀 텍스트 위주로 길게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매뉴얼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캡처 자동화로는 만들 수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 기업들이랑 다르게 프로세스 구축 기능도 있습니다. 프로세스라는 거는 텍스트 기반으로 쫘르르르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I를 도입해서 그러한 프로세스의 초안을 잡아주고 템플릿을 잡아줘서 쉽게 긴 프로세스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차별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심 알고리즘 같은 거는 이제 특허 출원을 이미 해놓은 상태고요. 매뉴얼이란 시장은 원래부터 있었지만 혁신적인 기능 몇 가지로 또 혁신을 이뤄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빠르게 시장을 선점해가고 있는
점과 업무 행동을 인식해서 매뉴얼로 변환시키는 핵심 알고리즘을 출원을 해놓은 상태라 그렇게 좀 기술 진입 장벽을 막아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8명 정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인력이 제일 어렵죠. 인력 수급도 스타트업이 되게 어렵고 훌륭한 인재를 모실 수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대기업들 가고 싶어 하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스타트업은 대신 성장성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많이 부족할 수 있지만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은 임직원들의 로열티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큰 기업에서 줄 수 없는 이런 스톡 옵션이나 성장함에 따라 파급적으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점이 아무래도 인력 수급이나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개발자분들은 풀재택 하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워케이션처럼 일본에 가서 일을 하시기도 하고 일하는 시간대를 보면은 새벽에도 계속 일하고 계시고 아침부터 새벽까지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강압적인 보수적인 수직적인 분야를 만들어서 일을 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이 가장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온전히 그들의 자율성을 갖되 책임은 이제 또 제가 지는 그 역량을 끄집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하는 일이 회사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보인다. 그거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으면 또 동기부여도 되고 좀 자율성에 입각해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은 이런 솔루션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옆에 경쟁사는 뭐 했지? 어디에서 구축을 했지를 가장 많이 본다. 레퍼런스. 그러니까 금융권들은 여기도 했어? 여기도 했어? 그러면 여기 괜찮나 보다라고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 많이 하거든요. 저희도 매뉴얼 시스템 혹은 이제 KMS, 널리지먼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제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하나의 큰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는 브랜딩을 좀 갖고 가는 게 올해 가장 큰 목표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B2C 임직원분들에게는 30초 안에 매뉴얼을 만들어준다고? 그럼 내 업무가 빨라지겠네? 이러한 쉽게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친근하면서도 편한 브랜드 이미지를 좀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올해 저희는 BEP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만 잘 마무리해도 충분히 BEP를 갈 수 있어서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좀 성장을 하려고 합니다.